뇌세포가 잘 안 바뀌긴 하지만 너무 많은 도박이라던가 그런 중독에 빠지면은 신경전달 물질, 도파민 이런 것들이 뇌의 그런 구조를 바꿔버려요. 물질 넣었을 때만큼 급진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더 무서운 거죠. 서서히 바꿔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바뀌고 결국에는 도박과 관련된 기억만 심하게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구조가 많이 안 바뀌더라도 뇌는 뭔가를 쾌감을 느낄 때 수용체라 그래서 도파민 리셉터나 아니면 뭐 세로토닌 이런 다양한 신경전달 물질 수용체가 너무 많이 분비되니까 얘가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민감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똑같은 행복을 느끼려면은 잘 못 느끼니까 더 많은 도파민 분비에 유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나마 비슷하게 느끼. 온라인 도박에 빠진 청소년이 3년 만에 50% 이상 급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자,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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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자. 5번. 5번 손 들어봐, 5번. 여기까지, 여기 앉아. 채워 앉아. 자, 이 중에 5번. 앞으로 앉아. 거기, 백호, 한서준, 너희들은 저쪽 줄 맨 뒤로 가. 이쪽 줄 맨 뒤로 가. 그 다음에, 류정현, 조용근, 너희 둘 일어서. 김동민 일어서. 야, 셋 일어서. 너희들 저 맨 뒤로 가. 야, 전주원. 그 다음에 유한석, 이승민 일로 와. 맨 뒤로 가. 나하고 같이 앉을 거야. 5번 애들도 같이 관리할 거야, 내가. 야, 가, 빨리. 너도 가. 너 괜찮아. 야, 5번. 맨 뒤쪽 거기 앉아. 거기 가운데 내 자리 비워놔라. 내 자리 비워놔라, 가운데. 빨리 가. 너. 빨리 가. 또. 우리 3명 가. 야, 6번 손 들어, 6번. 야, 6번. 왜 여기 6번이 여기 앉았어? 6번 일어서. 요쪽 줄 일어서. 거기는 앉아있어. 뒤로 가, 절로. 야, 거기 니네도 방송만이지? 너는 여기 앉아, 그냥. 주원이하고 둘이 앉아. 야! 너는 왜 가? 일로 와. 정영수 일로 와. 너희들은 여기 앉아. 너희들은 여기 앉아. 나 조용한 데만 관리할 거야. 야! 5번 손 들어봐, 5번. 어치, 6번. 6번 여기부터 앉는 거야, 여기 3줄. 자, 말씀 피는 애 맨 뒤로 보내주세요. 맨 뒤에 저 가운데 제가 앉아서 관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5번 7번이요. 7번 누르세요. 7번 여기 한성아, 너 저쪽이야. 자리 바뀌었어. 너 거기 앉아. 맨 저쪽 끝에. 왜? 빨리 들어가. 야, 창겸이 너 일로 와. 창겸이 저 맨 뒤로 가. 특별관리 대상자야. 왜? 야, 가운데 내 자리 비워놓으라고 그랬어. 가운데 내 자리 비워놔. 야, 창겸이 일어서. 저 맨 뒤로 가. 나하고 같이 특별 대상자. 나하고 같이 본다. 야, 너희들은 계속 떠들면 영화관에서도 그렇게 할 거야. 알지? 영화관에서도 내 옆에서 영화 볼 거야. 설마 얘네도 떠들진 않겠지? 야, 여기 6번, 7번이냐, 7번? 7번 앉아. 자, 이제 앉아보자. 자, 전체 차렷. 누가 소리 지르니? 요거 좀 뒤에 저쪽에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리고, 화장실 쓰레기통. 갖다 놓고 와. 자, 차렷. 차렷. 저기 강사님 오셨나요? 오셨나요? 예. 강사 바로 수업 바로 시작하시는 거죠? 자, 전체 차렷. 자, 선생님 보자. 자, 합주기가 되시다. 합주기가 되시다. 자, 지금 도박 예방 교육을 우리가 볼 건데 저번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기서 직접 수업을 듣고 2, 3학년 형들이 교실에서 지금 방송을 봐요. 그러면 너희들이 떠드는 소리가 다 TV로 송출돼서 나갑니다. 야, 이 반담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얘기하는 소리가 카메라를 통해서 각 방으로 각 반으로 이게 송출이 돼요. 나가요. 떠드시면 안 되겠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자, 중요한 거, 요거 강의 다 끝난 다음에 교실로 이동 안 합니다. 잠깐 앉아 계세요. 선생님이 현장 체험학습 관련돼서 모인 김에 딱 2가지만 전달을 할 겁니다.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 전달 잘 들으시고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수업 끝나면 이동하지 않고 제자리에 앉아 있어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자,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좀 떠드는 친구가 몇 명 있는데 조용히 해주시고 1시간 동안 이 도박 예방 교육 잘 받으시고요. 수업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죠?
자, 이현우 선생님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학생들 오늘 도박 예방 교육, 특히 앞에 있는 청소년 사이버 도박 예방 교육을 앞에 계신 강사님께서 직접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강의를 해주실 강사님은 백석대학교에서 법정경찰학부 교수님으로 계시고요. 경찰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신 송병호 교수님입니다. 자,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병호 교수입니다. 예. 제가 대학생 형아들은 좀 많이 강의를 했지만 우리 중학생은 제가 처음이라서 눈높이 강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도박 중독, 청소년 사이버 도박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게임 같은 거 하잖아요, 그죠? 게임을 많이 하는 걸로 아는데 게임 중에도 이 도박적인 요소들이 있는 게임들이 많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놀이 삼아도 이 접근을 안 하는 게 좋은 이런 부분입니다. 저는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전 명칭이 이제 법정경찰학부에서 경찰학부로 이렇게 바뀌었고요. 경찰학부에는 경찰행정학과, 범죄수사학과, 범죄교정학과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학교에 들어오시면 한 50% 정도는 경찰 공무원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려면요, 여러분들이 게임 도박이라든지 이런 중독이 되면 그런 입건 전과가 있다면 상당히 경찰 공무원이 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좀 잘 주의하시라고 오늘 사이버 도박 관련해서 한번 얘기 나눠봅시다. 사이버 도박의 사이버 범죄를 전체적으로 보면요, 도박도 이제 사이버 범죄에 속하지만 정보통신망을 침해하는 범죄가 있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뭐 게임을 한다든지 이런 위해 정보를 뭐 삭제한다든지 이렇게 위치 정보를 침해한다든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이제 잘 알 수는 없지만 많이 들어봤죠. 사이버 성폭력, 또 사이버 도박, 사이버를 통해서 욕설하고 남을 비난하는 이런 명예훼손, 또 기타 불법 컨텐츠 관련된 범죄들이 있습니다. 이 토탈해서 사이버 범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이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사이버 범죄 중에서 사이버 도박 범죄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도박이라면 정의가 이렇죠, 그죠? 우연한 기회에, 그죠? 여러분의 재물의 득실을 취하는 거, 이게 도박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을 또 사이버를 이용해 가지고 우연한 기회에 재물을 쟁취하는 거, 이런 것이 사이버 도박입니다. 여러분 뭐 사이버 도박은 나쁜 거죠, 그죠? 나쁜 건데 관련된 법률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선 스포츠를 이제 빙자해 가지고 도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로 경마도 있죠. 사실 경마는 마사회에서만 경마를 운영할 수 있는데 민간인이 허가를 안 받고 사설 도박을 한다. 이거 도박 범죄입니다. 그 다음에 게임산업진흥법에 의해서 여러분이 건전하게 게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온라인 게임을 악용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연한 성부에 재물을 건다면 이게 게임 산업진흥법의 위반이에요. 이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사이버 도박 범죄에 대한 처벌을 보면 일반적으로 형법에 저촉이 돼요. 형법에는 단순 도박죄가 있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처벌이 어떻겠습니까? 많아지겠죠. 가중처벌돼요. 상습 도박자는 징역형으로 3년이나 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범죄는 대한민국의 범죄의 종류는 그죠? 많겠지만 형벌은 9가지밖에 없습니다. 9가지. 혹시 9가지 형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질문을 받고 소통하면 좋은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이 40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한민국 형벌의 종류는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잘못을 하면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이런 형벌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여러분 잘 아시는 사형이 있습니다. 사형은 생명형이라고 그럽니다. 생명형벌이에요. 두 번째로 자유형이 있습니다. 자유형. 자유형에는 지금 말씀드린 여기 징역형 있죠? 징역형도 자유형이고 그 다음에 검고형이라고 있어요. 검고. 징역형과 검고형의 차이는 강제 노역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의 차이입니다. 또 하나는 구류형이 있어요. 구류형. 구류형이라는 것은 교도소에 29일 동안만 가둬놓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을 했으니까 가뒀겠지만 29일 정도면 살릴 정도면 상당히 어떻습니까? 경미범죄라고 할 수 있죠. 범죄가 중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경미범죄 구류형은 지금 언도를 안 해요. 재판장이 언도를 안 하고 지금은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이런 걸 대체형벌이라고 하는데 대체형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형벌이 있느냐 하면 자격형이 있어요. 자격형에는 자격 상실형이 있고 자격 정지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자격을 완전히 박탈해버리는 게 상실형이겠죠. 일정 6개월이면 6개월, 1년 동안 그 자격을 행사 못하도록 정지를 시켜놓는 것이 자격 정지형입니다. 네 번째 유형은 재산형이 있어요. 여러분이 벌금형 있잖아요. 여기 보면 상습 도박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 벌금형이 재산형입니다. 재산형에는 벌금형이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과료형이 있어요. 과료형. 그 다음에 몰수형이 있습니다. 제가 형 하는데 형님이 아니고 형벌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벌이 몇 가지 있다고요? 9가지. 제가 다 읊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나 사이버 도박을 하게 되면 형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또 사행행위다는 것은 도박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규제와 처벌법이 있고 여러분은 청소년이잖아요. 그죠? 청소년 보호법이 일반법에 우선돼서 여러분은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이버 도박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하나는 게임을 활용해 가지고 온라인상 게임을 하다가 도박을 하게 되면 바로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게임산업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겠습니다. 특히나 여러분같이 청소년들이 도박을 하게 되면 사실은 잘 모르고 친구들이 하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친구가 뭐 하니까 게임을 하니까 뭐가 생겼다. 이런 거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호기심. 놀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놀이 문화로 이걸 접근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충동적으로 하고 싶어요. 왜냐하니까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여러분들 이 강당에 모여가지고 이 교수님 말씀 듣기가 좀 불편하죠? 괜찮아요? 불편하다는 친구도 많은데 앉아있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올라가면 더 오랫동안 더 조용히 앉아 있어야 돼요. 지금도 좀 힘들지만 이거 하나의 교육 과정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이걸 어디다가 풀려고 한다는 거죠. 이런 게임을 통해서. 또 게임을 하다가 약간의 뭐 이득을 볼 수 있다면 그걸 빠져드는 거죠. 세 번째로 첫 번째와 유사한데 또래 관계의 영향이 크다 하는 것이고, 또 가족 관계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잠깐만. 청소년 사이버 도박은 어떤 문제점을 일으키느냐 하면, 여러분이 이제 아까 뭐 호기심에서 또 충동심에서 이렇게 가담을 했다고 그래도 제가 아까 모두의 우리 여러분 경찰 되고 싶은 친구들은 특히나 조심하시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취업이라든지 또 학교 성적이라든지 또 진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불이익이 오죠. 그죠? 두 번째로 이 도박하면 이런 속된 말이 있습니다. 그죠? 도박하는 사람은 한번 중독이 되면 끊을 수 없대요. 그리고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부인도 도박금으로 팔아먹는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 관계의 단절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도박, 특히나 나중에 이제 중독 문제를 조금 더 다룰 텐데, 도박을 하게 되면 특히나 중독 단계에 들어가면 이 도박을 끊을 수가 없어요. 혼자 힘으로는 절대 못 끊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뭐 자살도 하게 되고, 그죠? 여러 가지 정신적인 이런 신체적인 피폐 이런 현상들이 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돈이 생겨도 도박으로 이게 탕진을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네 번째로 이 도박을 더 하기 위해서 2차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박과 범죄가 이렇게 악순환되는 이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우선 맨 오른쪽이 그죠? 여러분 봐서는 오른쪽이죠. 도박 중독으로 악화되는 과정을 보면 도박 행동이 이루어지고 뇌의 보상 회로가 작동을 해서 도박 중독으로 빠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도박 행동으로 나아가게 되는 원인들을 보면 개인적 요인과 생물학적 유전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 이렇게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요인으로는 보면 성장기의 어떤 경험들, 도박 친구를 만난다든지, 그죠? 집안에 아버지가 도박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도박에 접근하는 빈도가 많아지겠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도박으로 풀어서 스트레스를 해소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도박에 쉽게 접근할 수가 있겠죠. 생물학적, 유전적 이런 부분도 보면 이게 이제 범죄 생물학, 범죄 심리학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한국 범죄 심리학회장을 했었는데 그때 보면 범죄 행동으로 나아가는 심리 양상들을 분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떤 심리적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범죄에 쉽게 노출되느냐, 범행을 하게 되느냐 이런 걸 볼 때 사실은 아까 충동성도 있었지만 의지 박양성, 의지 결핍성 이런 게 있어요. 친구가 뭐 하자 그러면 쉽게 따라하는 거예요. 동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 주관이 없는 거죠. 그죠? 자기 의지가 없는 거예요. 아, 나는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돼. 보세요. 옆에 친구하고 말장난 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왜 해요? 친구가 옆에 먼저 친구 탓을 하잖아. 친구가 말을 걸었어. 그지? 그러기 쉽잖아요. 그죠?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친구가 옆에서 나한테 말을 걸어.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의지가 약한 사람은 따라가는 거야. 따라서 나도 말장난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습니까? 집중이 안 되고 이 강의가 다들 안 들어. 1학년 강의를 하는데 2학년, 3학년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의지가 결핍되면 안 되고 의지가 박약하면 안 돼요. 자기 주관으로 나는 뭐 때문에 산다? 나는 왜 학교에 왔다?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시면서 이 수업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인 요인도 무시 못해요. 우리가 도박이 불법 도박은 사실 허용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재미로 그죠? 재미로 여러분 명절에 보면 어르신들 보면 고스톱도 좀 하고 그죠? 재미로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재미 단계에서 끝나야 돼요. 그걸 가지고 좀 더 심화되면 그런 환경에서 자랐으면 상당히 도박 행동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 해서 다음 넘어갈게요. 그러면 도박 중독 영상을 한번 보실 텐데 마약보다 더 무섭다예요. 도박이. 한번 보실까요? 뇌세포가 잘 안 바뀌긴 하지만 너무 많은 도박이라던가 그런 중독에 빠지면은 신경전달 물질, 도파민 이런 것들이 뇌의 그런 구조를 바꿔버려요. 물질 넣었을 때만큼 급진전은 아니지만 그래도 더 무서운 거죠. 서서히 바꿔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바뀌고 결국에는 도박과 관련된 기억만 심하게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구조가 많이 안 바뀌더라도 뇌는 뭔가를 쾌감을 느낄 때 수용체라 그래서 도파민 리셉터나 아니면 뭐 세로토닌 이런 다양한 신경전달 물질 수용체가 너무 많이 분비되니까 얘가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민감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똑같은 행복을 느끼려면은 잘 못 느끼니까 더 많은 도파민 분비에 유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나마 비슷하게 느끼니까. 더 심한 도박을 해야 되고 더 큰 베팅을 걸어야 되고. 이 영상을 이제 정리하자면 도박이 스스로 끊을 수 없대요. 도박 중독 단계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도박 관련해서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치료원이라고 있죠. 그죠? 또 1336이라는 전화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단도박하는 이런 부분에 상담도 하고 치료 프로그램들이 지금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한 분도 도박도 안 했을 것 같고 도박 중독 단계에 들어간 사람은 더더욱 없겠지만 여러분 도박 장애 진단 기준이라고 해서 보시면 9가지가 있죠. 그죠? 이 중에서
8가지, 9가지가 해당이 있으면 중증 도박이에요. 그 다음에 이따 그 기준은 설명드리겠고, 첫째 보면 원하는 흥분을 얻기 위해서 액수를 늘리면서 도박하고자 하는 욕구. 두 번째, 도박을 줄이거나 중지시키기가 아주 힘든 단계. 세 번째, 도박을 조절하기나 줄이거나 중지시키는 노력이 반복적으로 해봤는데도 안 되는 경우, 조절 실패, 집착, 회피성 도박.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그죠? 아니, 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내 마음대로 뭐가 안 돼요. 그러면 그 돌파구를 도박에서 찾는 거예요. 이게 회피성 도박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추격 도박. 이 따기 위해서, 그죠? 내가 얼마 잃었어요. 정선에 가서, 정선 카지노에 가가지고 도박을 했는데 10만 원을 잃었어. 아, 이거 찾아야 되잖아요. 그 회수하려고 또 도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추격 도박이고, 도박에 관련된 정보를 숨기기 위해서 나 도박 안 했어 해놓고 이런 사람 문제가 있겠죠. 그 다음에 도박으로 인해서 중요한 관계나 일자리, 교육, 직업 이런 것들을 잃은 경험이 있는 사람. 네 번째로 도박으로 야기된 절망적인 경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돈 조달을 남한테 하는 거예요. 내 이제 다 잃어버리니까 자산을 다 탕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도박을 할 수 없으니까 남한테 꾸는 거예요. 나 얼마 빌려줘. 그 빌려주면 그거 가지고 가서 또 도박을 하는 거예요.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보시면 12개월 동안 9가지 이상 진단 기준 방금 설명드렸죠. 그죠? 4개 이상에 해당하면 도박을 의심해야 돼요. 물론 경정 도박이겠지만 경도라고 그래. 경도. 6개에서 7개가 해당이 있으면 중등도, 8개에서 9개까지 있으면 고도. 아주 심각한 거죠. 그죠? 지난 3개월 동안 자신이 이런 경험들을 겪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청소년 도박장애 진단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9가지죠. 그래서 없다, 가끔 한다, 자주 있다, 항상 있다. 그러면 0점에서부터 3점까지 각각 주어지거든요. 이걸 검증을 하면 도박 정도를 이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도박이 문제예요. 사회적으로. 한국 전반적으로 한국은 만 20세 이상 전체 인구 중에서 227만 명 정도가 도박에 걸려 있어요. 유병률이 뭐냐면 도박 중독에 걸려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그 전체 인구의 5.3%예요. 상당히 많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청소년 도박 중독 유병률이에요. 성인보다 더 세요. 더 많아요. 6.4%.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겠죠. 이건 우리 한국만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맨 밑에 영국 사례도 드러났잖아요. 그죠? 11세부터 16세 청소년 중 약 14%, 45만 명 정도가 영국도 청소년들이 도박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한국 사행산업 규모인데 작년 2022년 아주 최신 자료죠. 그죠? 보면 카지노업이 있죠. 강원랜드, 외국인 전용 카지노, 경마가 있고 경륜이 있습니다. 경륜, 경정, 복권, 또 체육진흥 투표권,
소싸움, 그죠?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이거는 허가받은 거예요. 허가받은. 전체적으로 보면, 뭡니까? 강원랜드가 12조, 1조 2천억 정도 하죠. 그죠? 1조 2천억. 경마가 6조 3천억 정도, 경륜이 1조 6천억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22조 9천억 정도 이렇게 한국의 사행산업 규모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사행산업 아까 말씀드린 건 사행산업을 합법적으로만 운영된다면 큰 문제는 없어요. 관련 법률을 지키면서 허가받은 대로 운영이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2년까지 도박이 온라인 전체 도박이 뭡니까? 11만 9천 건 정도 돼요. 그중에서 대다수가 온라인 도박이고 이것은 범죄라는 거예요. 도박 범죄를 저지른 건수가 11만 8천 건이나 된다는 거예요. 상당히 문제가 되겠죠. 특히나 코로나19 영향으로 더 많아지는 경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박 범죄로 검거되는 현황들을 보면 발생이 8,000건 이상이죠. 검거가 7,800건 이상이죠. 그렇다는 것은 여기 보세요. 검거율이 몇 프로예요? 97%예요. 여러분 장난으로라도 도박을 하게 되면 다 잡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장난으로라도 도박을 하게 되면 거의 도박 범죄자들은 97% 이상 경찰이 잡아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도박할 생각을 안 하는 게 좋겠죠. 그죠? 청소년 사이버 도박 예방 정책이에요. 여러분하고 크게 관계는 없지만 혹시나 하고 이런 예방 교육을 시킨다 이렇게 보고 좀 유념해서 들어주십시오. 우선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있어요. 여기서 각종 예방 프로그램, 청소년들이 온라인 게임이나 이렇게 게임을 하다가 유혹에 넘어서 도박에 가담하는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각종 대책들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보고, 또 여가부에서는 청소년 야간 게임 셧다운제를 실시하고 있죠. 또 사이버 도박 수사 및 처벌 정책을 통해 가지고 아까 97%나 사이버 도박 다 잡아버리잖아요. 그죠? 그냥 쉽게 우리가 통계치로 다 잡는다. 쉽게 잡겠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해외 공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불법 사이트가 생산되는 곳이 국내라면 잡기가 쉽겠죠. 그런데 해외에 이런 사이트를 해외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외 공조 수사 이게 쉽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형사사법 당국에서 철저한 노력과 어떤 집중을 통해 가지고 그만큼 검거율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도박 청소년 치유 정책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박 문제 관리 센터가 있었죠. 그죠? 거기에서 헬프라인으로 1336번을 치면 본인이 도박을 했다. 나 어떤 상태다. 이걸 알려주시면 전문가가 맞춤식으로 치유 상담을 하고 또 도움을 줄 것들은 다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화 상담, 또 지역센터 또는 민간 상담 기관을 통해서 상담을 연계하는 등 단도박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5분까지인데요. 이 정도 해서 제가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질문도 좀 받고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 두 그림은 여러분 혹시 여기 들어갔으면 안 되죠, 그죠? 여기 게임 사이트인데 불법적으로 악용된 이런 사이트를 몇 개 가져왔어요. 제 결론은 이제 질문을 받을 거예요. 결론은 온라인 도박 게임 일단 발을 들여놓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여러분 온라인은 주로 손으로 클릭을 하면서 게임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손을 대지 말자 이겁니다. 그리고 이것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맨 밑에 줄 여러분의 인생 내 인생을 이 게임을 하면 재밌죠. 뭐 저도 가끔씩 게임 하다 보면 재밌어요. 근데 그 재미 합법적인 온라인 게임으로 재미를 충족시키시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는 도박과 연계된 게임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게임 재미에 망칠 수 없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제 처음 만나면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알고 관심 있고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강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이거 뭐 좀 더 깊게 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되나 또 하다가 주어진 시간도 있고 해서 제가 좀 자른 느낌이 많죠, 그죠? 그렇게 진행을 하고 혹시 청소년 사이버 도박과 관련해서 질문 있는 사람 용기 있게 한번 예. 복권 사는 건 도박 아니에요. 아까 네네 예. 야 여기부터 먼저 보세요. 잠깐 좀 미안하고 여기부터 할게요. 우리 학생이 재미삼아 포크 게임 하는 거 도박이에요 그랬어요. 여러분 도박 같아요?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래서 재미삼아인데 재미가 돈을 안 걸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돈을 재미삼아 거는 거는 액수가 좀 작아야 되겠죠. 재미삼아 뭐 100만 원씩 걸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네. 스포츠 도박도 재미로 한다? 그러니까 토토를 하게 돼 있어요. 아까 제가 스포츠 토토 부분 있죠, 그죠? 여기 보면 보프 발행이라든지 저런 것들도 보면 사실은 스포츠 체육진흥을 위해서라든지 또 재미를 위해서 그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게임도 하고 뭐 복권도 발행하고 스포츠 토토 이런 거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도박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악용하고 사설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허가받은 기관에서 그걸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을 개인이 가져가지고 사이트를 만들어서
스포츠 토토를 운영하는 거야. 그거는 불법이에요. 도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 예, 저기 맨 뒤에 아까부터 손들 예, 해보세요. 게임 뭐라고요? 게임 뭐라고요? 아, 당연하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아까 보면 여기 보십시오. 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화폐를 이 게임머니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받고 이걸 가지고 환전, 돈으로 바꾸고 하는 이런 거 다 도박이에요. 불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그 허가된 게임 산업 진흥법에 의하면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허가된 게임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범위를 넘어서면 도박이고 불법입니다. 또, 예. 또 왜 마약보다 도박이 두려워요? 저기 더 무섭고 심각하냐 이 말씀을 주시는데 마약도 끊기 힘들죠. 근데 마약은 먹으면 어떻습니까? 자기를 피폐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박은 도박을 하려고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침해를 해요. 범죄를 해요. 그 다음에 가족 관계를 망쳐요. 물론 마약도 마약하는 가족을 다른 사람을 침해는 하겠지만 도박은 경제적이나 정신적이나 그 가족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다양하고 다음 방면으로 침해시키고 그럴 수 있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도박도 물론 마약도 좋은 권장할 건 아니지만 마약보다도 오히려 도박이 좀 더 심한 침해를 일으킨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예. 47분이나 돼가지고 질문 한 6가지 정도 받았나요? 여기 마지막으로 한번 계속 들고 있어가지고 안 내릴 것 같아가지고 한번 해봐요. 네, 무료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이 도박을 통한 경제적 손실이 심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경찰도 이런 도박으로 인한 범죄가 없다면 굳이 경찰력을 늘릴 필요도 없겠죠. 그러니까 도박하는 사람 한 사람을 줄이는 것이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료로 그것은 제공합니다. 예, 여러분 수업 듣는 태도보다 여러분이 질문하는 태도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도박 청소년 사이버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교수님 마지막으로 가실 거니까 박수 한번 크게 쳐드리고 그러고 나서 지금 학년부장 선생님께서 전달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시니까 잠시 기다리세요.